얘들아, 저번 29번 내용이 뭐였어? 뭐에 관한 거였어? 인간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건 뭐다? 자기한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고 또 만족감, 어떤 자부심 이런 걸 주는 일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에 이중부정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려울 것이다. 과장에서 말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무리 과장해도 모자르다. 즉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의미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르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 이 내용 의미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요거 기억해 주시고 거기다 필기해서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그거 뭐하러 가봤어? 넌 안 그래도 나만 온가? 자, 그래서 거기 그 얘기를 하면서 야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했어 라는 어떤 주장을 강화하는 재진술의 내용이 이 3번 문장에 있었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3번까지 했는데요. 이 3번에서 보시면 이 3번만 다시 보시면 이 소냐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동사 어디 썼어? 요게 동사였죠. 실시했다. 뭐를? 수많은 직장의 연구를 실시했다. 어떤 연구였어? 보여주는 연구. 그래서 분사 부문이 지금 요 스터디즈를 꾸며주고 있는 거였죠. 뭘 보여주는 연구였어? 중간에 ADM 저기 들어가 있죠. 사람들이 더 뭘 하게 되면?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 그들의 일에 대해서 A. Not only produce 뭐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더 높은 품질의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 더 훌륭한 어떤 결과물을 성과를 산출해낼 뿐만 아니라 뭐였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earn 벌더라. 더 높은 뭐를? 수익을 벌더라. 그리고 여기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비교급 표현들입니다. 이 비교급이죠, 다. 그래서 그럼 누구랑 비교를 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비교급 문장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어주죠.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요. 주어가 뭐야? nose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여기죠. 그쵸? 그 다음에 그 those most satisfied with their work 어떤 거야? 그들의 일에 대해서 가장 자부심을 갖는 요 사람들은요 are also much more likely to 요 수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be likely to 하면 무슨 뜻?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수거가 있고요. 이게 지금 반복돼서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기의 일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거고요. 지금 요 satisfied라는 분사가 누구 수식? 마찬가지로 주어인 nose를 수식하고 있는 거니까 형용사구였던 거죠. 분사가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에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또한 훨씬 더 뭐 할 가능성이 높다? be happier.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 요 much more의 much는 뭐야? 이것도 훨씬 비교급 강조부사죠. 그래서 more likely to be happier 이렇게 비교급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얘가 보어죠 지금. With their lives overall 뭐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더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투부정사인 be가
동사처럼 쓰이고 걔가 보어를 데리고 온 구조로 와 있다. be likely to 동사 원형에 이 to 부정사가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얘가 보어도 데리고 온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be likely to라는 표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얘가 ing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ed를 쓴 겁니다. ing는 무슨 의미야? 유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게 만드는 형태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느끼고 있는 거니까 ed의 형태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일의 성취도도 높고 더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재질수를 하고 있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근거를 계속 대고 있죠. 그녀의 책인 직장에서의 행복이라는 책은 연구자인 제시카 이 사람이 뭐 했다? 컨덕티드 아까 나왔죠. 수행, 실시하다, 시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뭐의 연구를 시행했어? 몇 명? 3,000명 아니야? 79개국에 3,000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어요. 그러면서 뭘 한 거야? 발견했죠. 이 연구 결과에서. 얘도 분사구문입니다. 발견하게 됐어요. that 접속사죠. 문장으로 지금 목적어가 온 겁니다. 여기부터. 어떤 사람들은? 이 도수가 주어면 동사 또 어디 있어? 여기 were가 동사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격, 관계, 대명사절로 이 도스라는 주어를 또 꾸며주고 있죠. 자,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들? Took greater satisfaction from their work. 그들의 일에서 더 큰 뭐를 가지는? 만족감을 얻는 그 사람들은요. were 몇 퍼센트? 이거 be likely to 또 온 거 보이시죠? 더 행복한 삶을 전반적으로 가질 가능성이 높대요. 몇 퍼센트나? 150%. 다른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150%나 더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more 라는 표현으로 더 뭔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도 happier라는 비교급으로 이 life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150% 더 높은 행복한 삶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럼 결국 주제는 뭐야? 주제는 뭐야?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의미 있는 일, 나에게 성취감과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는 의미 있는 일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였죠. 그 다음 장 넘기시면요, 이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좀. 그래서 그림 보시면 이해되시죠? 결국에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게 성취감과 성과와 수익을 다 높게 해주고 어떤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제를 정리하면 1에서 뭘 찾는 거? 1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만족도, 성과, 행복을 향상한다. 한 문장을 정리하면 이렇죠. 만족도도 갖다주고 성과도 높여주고 행복까지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그러면 이걸 만들어 보면 finding 뭘 찾는 거? meaning meanings 해도 되죠. in work 직장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직업의 어떤 일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성과와 전반적인 행복도를 향상시킨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걸 한 문장을 요약하면 어떤 일이겠어? 의미 있는 일이니까 얘도 meaningful work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밑에 한글은 의미 있는 일 써주시면 됩니다. 안 보일까봐 써드립니다. 됐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이거 문장이 좀 어려워서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22문제잖아, 모고가 지금 들어가는 게. 그러면은 이게 100%다 들어가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빼는 걸 가정한다 했을 때 얘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어려운 문법적 구조들이 많아서. 여기 특히 문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비교급도 많이 나왔고, not only but also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저 이중구점에서 긍정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 장에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끝이죠? 다 고르셨습니까? 뭐야? 여기? 자, 1번의 답 몇 번? 네, 3번이죠. 자, 1번부터 보시면 The impact of workplace studies. 여기까지는 뭐 그래 연구에 관한 얘기잖아. 그쵸? 직장 연구의 어떤 영향력. 그런데 지금 직원들의 효용성에 미치는 거니까 얘가 관련이 전혀 없고요. 두 번째는 자 어떤 직업의 이게 프로모션이 승진이거든요. 나의 어떤 직장에서의 승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의 역할 뭐 이거니까 얘가 틀렸죠. 답은 3번입니다. 의미 있는 일과 개인의 행복 사이의 연관성. 의미 있는 일이 있으면 행복감이 높아진다 이 얘기였던 거죠. 그 다음에 직업의 만족감을 달성하기 위해서 높은 수익의 중요성에 관련 없고요.
그 다음에 직업의 만족도와 어떤 물리적 행복 사이의 관계 이것도 관련했어요. 2번의 답은 2번은 좀 틀리셨던데요. 2번의 답은 2번입니다. 제목으로 따지자면 직업의 만족감과 향상된 생산성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뭐야? 의미 있는 일이랑 meaningful work랑 뭐의 관계? 성취감? 만족도? 행복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요. 얘는 지금 얘네들끼리 비교하고 있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 일반적인 행복에 의미 있는 일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effect on 이렇게 수거처럼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에 있어서 일반적인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어떤 경제적 이득. 그 사람이 일에서의 목적을 찾는 데서 경제적 이득 관련 없고. 4번. Global research findings on worker happiness level. 이거는 그냥 연구 결과만 갖고 제목을 따온 거니까 이것도 너무 범위가 좁아진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어땠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연구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연구 결과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perspective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뭐라고? 이게 관점. 그래서 어떻게 직업의 만족도에 있어서 이 세계적인 관점이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 삶의 행복도에 있어서. 그래서 이 관점이라는 것이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단어들 잘 보세요. 의미가 지금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시험 보고 와서 힘드시죠 여러분? 뭐가 제일 어려웠어 근데? 이번에 본 것 중에? 수학 어려웠어? 수학은 범위가 어떻게 들어가 지금? 전범위? 너 다 배웠어 근데? 중학교 때 배웠죠. 다 안 배운 거잖아. 기억 안 나잖아. 그렇지 않아? 그 기억이 나? 아니요. 알아봐 잘. 힘들었겠다. 자, 3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번. 30번은 지금 보다시피 요 첫 줄이 주제문입니다. 여기 주제문을 잘 보시고요. 주어가 일단 뭐야? 놀래키. 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줄 알고 말도 못 걸고 있었는데 졸고 있었어. 가만 좀. 천천히 나갈게요 여러분. 힘드시니까. 자, 속도의 무엇은? 레이트가 뭐야? 빠르기. 속도의 빠르기라는 것은요. 괜찮은 거야? At which one is traveling. 어떤 속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A, M이죠. 전치사 더하기 관대니까요. 뒷문장 완전해야 됩니다. 자, 사람이 뭐 하는 속도? 여기 여행 가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이동하는 속도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동하는 이 속도의 빠르기라는 것은요. will greatly determine. 크게 뭐 할 것이다? 결정할 것이다. decide 같은 거죠. the ability. 무엇을? 능력을. 이게 목적어죠 지금. 어떤 능력? 그 환경에서의 세부 요소들을 뭐 하는 능력? 처리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handle, 처리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죠. 그래서 환경에서의 어떤 세부 요소들을 처리하는 그 능력을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야? 내 머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주변의 정보를 인식할 때 어떤 속도로 가고 있느냐가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빠르게 가면 보여 안 보여 주변이? 안 보이고요. 천천히 가면 주변에 자세한 정보들이 보이죠. 속도가 너무 빠르면 정보가 보이지 않아서 처리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in evolutionary terms 어떤 관점에서? term은 뜻이 여러 개죠. 뭐 있어? 어? 용어. 또? 기간. 학교. 점점. 여기서는 이걸로 쓰였죠, 지금. 그래서 어떤 진화론적 관점에 있어서 인간이 어떻게 발전해 왔냐라고 봤을 때 인간의 감각이라는 것은 are adapted. 뭐 되었다? 적응? 되었다 이거죠. 적응, 조절. 제일 많이 쓰이는 거 adjusted입니다. ADJUST. 적응되어 있어요. 무엇에? To the speed. 무엇에 적응되어 있는 거야? 속도에. 인간의 감각이라는 건 내가 얼마만큼의 속도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감각의 인지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속도냐? At which. 마찬가지죠. 여기부터 너무 다 끝까지 아니야? 너무 끝까지 아니야 이거? 인간이 뭐하는 속도? 인간이 뭐하는 속도? 인지, 이동하는 속도. 어디를 통과해서? 공간을 통해서. Under their own power. 스스로의 힘으로. 뭐 하면서? 걸으면서. 이 while walking 할 때 이 walking은요 분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문장으로 바꾸면 while they are walking 뭐 이렇게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기니까 지금 이렇게 생략하고 얘 두 개만 지금 남겨놓은 겁니다. 분사형들.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그들 자신의 힘으로 걸으면서 그 공간을 이동하는 그 속도에 적응되어 있대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요 앞에 있는 스피드를 수식해주는 전치사적인 관대 형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세부 사항을 뭔가 정보를 얻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그 속도로 갔을 때 우리 감각이 인지하는 능력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능력은 어떤 능력?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어빌리티를 수식해주는 to 부정사 부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 to 부정사의 distinguish는 무슨 뜻? 구분, 구별하다. 자, 구분하는 세부 사항들을 구분하는 어디에서?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환경에서 세부 사항들을 구별하는 우리의 능력은 is therefore 그러므로 ideally 이상적으로는 suited 어떻게 되어 있다? 지금 동사가 요거랑 여기가 동사죠. 그럼 얘도 수동입니다. be suited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맞춰져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수동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처해진 환경에서 세부 요소들을 구별하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어디에 맞춰져 있어? to movement. 무엇에 맞춰져 있는 거야? 움직임. 우리가 어느 속도로 이동하느냐 이 움직임에 달려있다. 자, at speed 속도로 아마도 5 miles per hour and under 시속 5마일 혹은 그 이하의 이동 속도에 맞춰져서 그 정도 속도로 우리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5 마일이면 얼마나 되는 거야? 우리가 시속 얼마나 가? 이 마일이 3km인가? 그러지 않아?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간다고? 1시간 아니지. 1시간에 3, 4km 간다는 거니까 맞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속도를 가는 것에 우리의 정보 처리 능력이 이게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뭐냐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이 첫 번째 주장 문장에서 이 두 개를 통해서 재진술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재진술, 재진술, 설명, 설명 이렇게. 그럼 이제 설명들이 다 나왔으면 이 설명에서 이 사람이 맞다라는 주장을 뭐 해야 돼? 내 주장이 맞아라는 근거가 나와야 되죠. 이 근거가 이 세 문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지지하는 근거, 설명 이런 것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세 문장은 같은 얘기를 재진술하는 구조라고 보시고요. 아래 세 문장은 근거를 쭉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들겠지. 가장 좋은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이 예시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 가장 어떤 사람들? 빠른 사용자들. 그리고 5번 문장에 on the other hand 이렇게 오면서 누가 왔어? 보행자들. 그쵸? 보행자의 이동이죠. 정확하게는 여기까지. 그러면은 얘는 가장 빠른 거고 얘는 우리 입장에서 어떤 거야? 가장 느리게 이동하는 거겠죠. 이 두 가지의 예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길거리에서 가장 빠른 사용자인 누구? 모터리스트, 운전자들은 그러므로 have a much more limited ability. 뭘 갖고 있다? 훨씬 더 많은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대. 왜? 얘네는 느리니까 빠르니까? 빠르니까 주변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o process details. 뭐를 처리하는? 세부 사항들을 처리하는 굉장히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Along the street, 길을 따라서. 즉, 운전자는요, 단순히 has little time or ability. 뭐가 있다? 시간이 많아? 많아 적어? 순식간에 빨리 지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적은 시간이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뭐할 능력? 그 디자인이나 그 어떤 주변의 환경들의 세세한 세부 요소들을 감상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이 appreciate라는 단어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얘도 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제일 많이 쓰인 건 사실 감사하다고요. 두 번째가 감상하다. 세 번째가 이해하다. 즉 진가를 알아보다 뭐 이런 뜻이죠. 여기서 쓰인 건 이 두 번째 뜻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의 세부적인 환경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나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반면에 어떤 사람들? 이 보행자의 이동은요. 뭐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느리기 때문에 이 being이라는 것도 분사입니다. 분사 구문이고요. 접속사 주어 동사의 문장을 짧게 being much slower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그럼 얘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 접속사 as 그 다음에 뭐야? it is much slower 였던 거죠. 보행자 이동이 훨씬 더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as는 뭐뭐 때문에라는 접속사로 쓰였던 거고요. 얘가 너무 기니까 얘 지우고 is를 ing의 being 형태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렇게 분사로 바꾸는 방법. 그래서 이 보행자의 이동이라는 건 훨씬 더 느리기 때문에 저 운전자들보다 훨씬 더 느리기 때문에 이 이동은 동사 여기 있죠. 허용해 준다. The appreciation of environmental detail. 환경적 세부 요소에 무엇을 허용해 준다? 감상을 허용해 준다.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로 들어갔고 여기는 명사로 감상이라고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예시로 자 봐봐. 내가 속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정보를 처리하는 게 달라. 제일 빠른 애는 적은 거고 느린 애는 많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시로 근거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와? 그 중간에 있는 애가 나와야죠. 그게 누구야? 조깅하는 거, 뛰는 사람들이나 혹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요. 이 두 사람의 사이에 있겠죠. 그쵸? 그래서 for 해당됩니다. 여기서 for는 떨어지다 아니라 그 어떤 사이에 있다 뭐 이런 뜻이야. 해당하다. 어딘가에 해당됩니다. in between. 어디 사이에? 이 폴라 극단적인 어떤 극과 극 사이에 어딘가 중간에 위치할 겁니다. 이 폴라는 극, 남극 북극할 때 이 극이죠. 그래서 그게 어떤 정반대의 어딘가에 있어요. 가장 빠른 경우와 가장 느린 경우의 그 사이에. 즉, why they travel faster than pedestrians? 뭐 하지만? 보행자보다 빠르게. 빠르게 가겠지만 이 while이 무슨 뜻? 뭐뭐? 하지만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although 같은 의미라고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죠. 비록 뭐뭐이지만 그들이 pedestrian보다는 좀 빠르게 이동하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They travel faster. 이거 ATM처럼. 그들의 속도의 빠르기는 is ordinarily 어떻다? 전형적인 운전자보다 멀리. 그 typical 전형적인 운전자의 그것보다 느리다.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금 비교 대상이 누구랑 누구야? 지금 A is 비교급 than B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A가 누구야? 저거는 바이시클리스트의 속도죠. rate of speed. B는 typical motorist의 rate of speed. rate of speed.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교 대상이 같아야 되니까 이 rate of speed가 붙어야 돼요.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 똑같이.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뒤에 이거 있나요? 뒤에 보면요. 여기가 그러니까 their rate of speed가 주어이 A인 거예요, A. 그 다음에 비교급 나왔고요. 그 뒤에가 B여야 되는 거지, 여기가. 그러니까 얘가 이 대신하는 게 뭐야? rate of speed예요. 이게 너무 기니까 that으로 받은 겁니다. 이 that이 rate of speed를 가리킨다라는 걸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속도의 빠르기는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운전자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느리다 이렇게 된 거야. 그것이 뭐라고? 속도의 빠르기라고요. 이게 지금 생략된 겁니다. 저 대신 rate of speed다라는 거를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that을 그냥 빼고 쓰는 거야. 그냥 much slower than typical motorist.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 그럼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말이 되죠, 이게. 우리나라식으로는 그들의 속도의 빠르기는 일반적으로 이 전형적인 운전자보다 느리다 이렇게 표현해도 의미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어에서는 이 비교의 대상이 똑같은 형태여야 되기 때문에 얘를 대처리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thereof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살짝 바꿔서 나올 가능성이 있죠. thereof를 지워서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법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 됐죠? 잠깐 쉬셨다가 뒤에 걸 하겠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이거 왜 못 보? 넌 왜 이렇게 쌩쌩한 거야? 적어서 그런 거야? 아니, 저안
앉았지. 그래서 이동하는 속도의 빠르기라는 것은 뭐가 결정하는 거죠? 이 이동하는 속도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 우리가 처리하는 정보의 양과 능력이 결정된다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인간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자기가 이동하는, 즉 걸어가는 속도든 어떤 속도에 자기가 이동할 때의 속도에 지금 적응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시속 5마일 또는 그 이하의 이동에 따라 환경 속 정보를 처리하는 어떤 능력이 기준점이 되어 있는데, 운전자의 경우와 보행자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다. 운전자는 처리하는 데 굉장히 부족하고, 얘가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거고요. 보행자가 처리하는 게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속도가 느리면 처리하는 양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주제를 정리하자면 이동 속도가 세부 사항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speed of travel. speed of travel affects detail processi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동 속도라는 것이 세부 사항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정리 좀 길게 해보자면 이동 속도는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세부적인 사항의 인식에. 그리고 느린 속도가요, slower예요. 더 느린 속도가 허용해 준다. 가능하게 해준다. 더 나은 환경적 세부 사항의 인식을. Compared to faster speeds. 뭐보다? 더 빠른 속도보다 더 느린 속도가 결국에는 정보 처리를 더 많이 인식하게 해준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랍니다. 그래서 이동 속도에 따라서 환경 인식이 다르고, 빠르면 정보 처리가 안 되고 느리면 정보 처리가 그만큼 잘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됐죠? 이제 되셨죠? 뒤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정보가 90점이야? 너무 안 되는데? 이름이 잘못 써진지 100번 봤어요? 웬일이지? 이상하다. 응? 맞지? 제시했는데 통과 못했어, 심지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뭐 아니야, 밑에 거. 밑에 거 다시 불어! 눈썹 그만 그려. 보겠습니다. 1번의 답은? 네, 4번. 해석하면? 이게 그러니까 effect
A 온 B 하면 A가 B에 미치는 영향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이동 속도가 세부 요소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거니까 4번 맞고요. 5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임팩트를 쓰건 이펙트를 쓰건 내용은 같아요. A on B 하면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은 말이고요. 단어는 뭐 이 separate이 무슨 뜻이야? 이게 동사로 쓰인 거예요. 분리시키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다른 감각들이 개인들을 분리시키는가? 이 감각들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 달라서 분리시킬 수 있다고 이런 얘기거든요. 틀린 얘기고요. 그 다음에 engagement 무슨 뜻? 이거 많이 나오죠. 참여. engage는 어디에 관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engagement 하면 참여의 뜻이 됩니다. 관련 없죠. 그 다음에 variables도 자주 나오거든요. 5번 변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니까 관련성이 없죠. 그 다음에 1번에 optimal 무슨 뜻? 최적의 최적의 속도. 환경적 세부 요소들을 감지하는 최적의 속도. 그 다음에 2번 benefit of working for noticing environment and design. 환경적 디자인을 인식하기 위한 걷는 것의 이점. 이점이 뭐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니까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센서리가 무슨 뜻이야? 감각의 인식. 센스가 명사고요. 센서리가 감각의라는 형용사적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거가 좀 쉬우니까 여기 이 다음 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진도를 빡세게 나가야 되는데 다들 이렇게 처져가지고 여기 2번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그리고 벌써 have to do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야 하는 거니까 당위성 주고 있죠. 그래서 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 맨 위에 있는 저 when it comes to가 진짜 많이 나와. 뭐고 지문에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야? 뭐뭐에 관해서. 그래서 어떤 도움을 주는 것에 관해서는요, you don't have to. 너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뭐 대단한 거 할 필요 없어.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ll이 주어고요. 동사 어디 있어? is가 동사죠. 그럼 얘는 뭐야? 여기에 접속사적 개념이 생략돼 있죠. 안에 동사가 있으니까. 그쵸? 이렇게 동사 있잖아요. 그쵸? 그럼 뭐가 생략돼 있는 거야? 이거 완전히 불완전해? 두 뒤에 뭘 하는지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목관대 대시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올은 주로 대수율 관계대명사로 될 겁니다. 너가 해야 하는 모든 일은, 그래서 얘가 형용사절인데요. is come around. 뭐 하는 것이다? 다가가는 것이다. 그리고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동사가 is잖아. 이 come around는 뭐야? 그럼 얘는 동사야?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씩 올 수 있나요? 얘가 이미 동사니까 얘는 사실 뭐냐면 to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to come around, 보어 자리에 온 거죠. be to 용법이라고 하거든.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 올 때요. 이 to를 주로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너가 그냥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쇼, 보여주는 것이다. 뭐를? 너가 그 사람을 뭐하고 있다는 거?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무슨 일 있어? 하고 다가가서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해주든지 이런 걸 하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너가 접속사니까 문장이 두 개 와 있죠. 너가 뭐 한다면? 알아차린다면, 인식한다면 누군가를, 어떤 누군가요? 외로워하는 누군가. 그쵸? 외로워하는 누군가를 너가 눈치챘어. 그럼 너는 뭐 하면 돼? 가갖고 뭐 하면 돼? 앉으면 돼. 그들 옆에 가서 앉으면 된다.
한 말 아닙니까 이거? 밑에 내용이 좀 이게 지금 다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얘도 지금 보시면 계속 재진술 하고 있어요.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 너가 뭐 한다면?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해. 어떤 사람? 맨날 혼자서 점심을 먹고 있는 누군가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all by themselves는 뭐 혼자서 뭐 이런 뜻이죠. 그들 스스로 이런 거 혼자서 맨날 점심 먹는 사람과 같이 일해. 그러면 너가 뭐 하면 돼? You go and sit. 가서 앉아 그들과. 그렇게 한다면 they will begin. 그들은 뭐 할 거야? 사교적으로 변할 사교적으로 변하기 시작할 거야. begin은 목적어로 둘 다 가능한 거 아시죠? to be being 이렇게 해도 둘 다 맞습니다. 의미적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더 사교적으로 변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if의 조건의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얘가 주절인 거예요. 그래서 너가 혼자서 맨날 밥 먹는 누군가와 일을 해서 그 사람한테 가갖고 같이 앉게 되면 그들은 더 사교적이게 될 거다. After a while. 그리고 얼마 후에? 그리고 그들은 will owe it 뭐 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은 o가 무슨 뜻이야? 덕분이다. 그래서 O, A, to, B 하면 A는 기덕분이다 이 뜻인 거죠. 지금 A가 E시고요. B가 U죠. A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그들이 사교적이게 된 게 E시겠죠. 그들이 사교적이게 된 게 너 덕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거다. 요 스코어 받으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뭐로부터 온다 결국에? 관심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줘라. 그냥 사소한 관심, 큰 관심 말고 사소한 관심을 보여줘라 라는 게 이 글의 주제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재진술을 하고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주장을 강화하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There are too many people. 뭐가 있대요? 너무 많은 사람. 밖에 이 세상 밖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모두가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하는. 여기 like는 뭐야? 뭐뭐? 처럼 이라는 지금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심지어 동사가 2개 이렇게 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느끼는 사람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잊은 것처럼 혹은 그들을 뭐 하는 것처럼? 무시하는 것처럼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요. 후라는 주관대가 형용사절로 이 많은 사람들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everyone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has forgotten 단수 동사고요. 그 다음에 ignored 앞에 뭐 셈냐? has ignored. 요게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같은 거니까. 됐슈? 알아보 됐어? 이거 지금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22번이기 때문에 좀 쉽거든요. 그 다음에 even if는 무슨 뜻이야?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 도우 시리즈랑 다 같죠. 이런 애들. 비록 너가 뭐해? hi라고 말해. to someone 누군가에게. 어떤 누군가야? 지나가는. passing by라는 분사가 someone을 수식해주는 형용사 구로 썼죠.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안녕이라고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하더라도 그들은 뭐 하기 시작할 거야?
느끼기 시작할 거야. better, 더 낫다고. 누구에 대해서?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친구가 내가 지나가면서 나한테 인사를 해주네. 나 좀 괜찮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느끼기 시작할 거야. Like someone cares. 뭐처럼? 누군가가 신경 쓴다.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것처럼 뭔가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이거죠. like도 마찬가지로 접속사로 뭐처럼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접속사도 주어 동사 있습니까? 됐나요? 너무 쉽죠. 뒤에 내용 정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끝나고 오셔서 하느라고. 끄덕끄덕.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 그림에서 나오죠. 다가가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구나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교육적인 게 이건 너 덕분이야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도움을 주는 건 뭐만 하면 된다? 뭐만 보여줘? 그냥 작은 관심만 보여줘도 된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도움이 된다? 사소한 관심이 타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단순한 관심이라는 단어를 그냥 simple attention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attention. 그래서 단순한 어떤 관심이라는 것이 크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줄로 요약하자면 친절함의 아주 작은 행동들, 즉 사소한 행동들이 can greatly 뭐 할 수 있다? 이게 향상할 수 있다거든요. 향상하다 뭐 있어? 뭐 boost, enhance 뭐 이런 것들 쓸 수 있죠. 뭐 조성하다 이런 것도 되겠죠. foster 뭐 increase 뭐 다 되잖아요. 뭔가 향상시키다 증가시키다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절함의 작은 행동이 크게 누군가의 행복과 sense of being cared for 어떤 마음이야? 어떤 느낌? caring이야 being cared야 지금. being care. 그러면 돌보는 거야 돌봄을 받는 거야? 이거 돌봄 받는 느낌이죠. 이 센스는요 어떤 감각 느낌이라고 붙이시면 되거든요. 돌봄을 받는 느낌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각 지문당 복습 꼭 하셔야 되고요. 오늘 배운 지문은 구문문서 해석으로 시험을 보고 저번에 본 지문은 다른 유형으로 복습 테스트를 제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고 자 변형 문제 교과서 계속 풀어주셔야 됩니다. 최소 쪽수를 정해드릴 테니까 거기까지는 꼭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복습이 지금 중복이 돼야 돼. 그러니까 교과서는 변형을 돌리고 워크북은 해석하고 워크북 돌리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배우 순서대로 복습이 중복적으로 일어나야 까먹지 않습니다. 알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했어요.